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지방자치행정론 제13장 자발적 공동체와 자치 해외 사례 파트 동영상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그 제13장은 자발적 공동체와 자치 이래 되어 있고요.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야기할 때 사례 분석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할 텐데 성공만 의미 있는 것일까? 이 논의를 좀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세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실패는 이를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공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성공하면 자랑을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부끄러워하는데 실제 우리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요즘은 뭐 지나가다 보면 실패 박람회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나아가 좀 도전을, 실패를 칭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것이라도,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성공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에 성공한 것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탄생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날 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겁니다. 로또 1등 되는 확률은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야구에서는 타자의 경우 3할, 100번에서 30%, 30번, 3할 정도만 돼도 아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돌아볼 때 제 인생의 성공 확률은 1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공부를 하든 뭔가 시도를 했던 것 중에. 그래서 이건 뭐 성공에 대한 관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상대적인 개념인데, 하여튼 우리는 늘 주변과 비교하면서 살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주변과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주변과 비교해서 성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것보다는 절대적인 성공, 주변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건 성공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소소한 행복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거 했으면 자기를 칭찬해주고 성공했다고 이렇게 하는 어떤 상대적 성공 개념보다는 절대적 성공의 개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는 되돌아보면 제 인생에 남아있는 제 53살이라고 그랬잖아요. 50년 평생에 남아있는 거 보면 다 실패의 결과물들이에요. 그걸 저는 오답 노트라고 그러는데, 성공한 것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아요. 오히려 저 같으면 실패했던, 좀 쓰라리게 실패했던 기억들이 제 몸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름 건강하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오답 노트를 잘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 요인, 실패 요인이 모두 중요한데, 너무 우리 사례 분석할 때 성공 요인만 막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패 요인을 잘 보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인생에는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 요인을 잘 분석하는, 우리 사례 분석에서도 지금 자발적 공동체 해외 사례를 분석하는데, 주변에 실패한 사람들도 잘 보면 그 실패의 원인을 밝혀내면 그것을 통해서 장기적인 성공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100% 성공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를 보든지 성공 사례만 볼 것이 아니라 실패 요인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을 플랜, 도시, 피드백이라고 늘 강조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오답 노트라고 하는 거는
C 피드백의 차원이에요. 평가하고 환류를 잘하는 사람이 하루하루 어제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일기를 쓰는 사람은 결과와 관계없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매일매일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스페인의 몬드라곤을 살펴볼 때 여기도 성공 요인도 있지만 실패 요인, 안 좋은 요인도 있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구글에서 찾은 건데요. 스페인의 북쪽이죠. 프랑스 경계 지역에 가면 여기에 몬드라곤이라는 도시이면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는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경계 지역에 있고요. 여기에 이제 키프스코아라는 곳에 몬드라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스크 지역 7개의 주가 있고 이 안에 키프스코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몬드라곤이라는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 몬드라곤은 그쪽 그러니까 스페인도 지역마다 언어가 다릅니다. 이 바스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스페인도 내전이 있고 이랬었죠. 근데 이 지역 언어로는 아사라테 합니다. 아사라테 스페인어로 몬드라곤이죠. 그래서 이 기프스코아 주의 주도고 인구는 2만 명이고 1인당 GDP는 3만 4천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지역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3만 불 되는데 유로가 사실은 달러보다 좀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1.5배 잘 사는 지역인데 스페인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1956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이제 55년 전이죠. 55년 전, 60년 전에 이제 울고라고 하는 협동조합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몬드라곤 협동조합으로 성장을 했는데 현황을 보면은 지금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에서 몇 명이 일하고 있느냐 일자리가 8만 개입니다. 8만 명을 고용하는 협동조합이고 1년 매출액은 약 16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제일 큰 기업인데 1년 매출액이 240조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인구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몬드라곤 16조 원으로 8만 명 고용하는데 여기는 240조 원으로 10만 명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일자리보다는 이윤을 높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협동조합은 일자리에 중심을 둡니다. 삼성전자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6조 원도 굉장히 큰 매출액이지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매출액이지만 일자리는 삼성전자와 비슷한 정도로 많이 창출해내고 있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은 목표가 완전 고용, 그 공동체 내에 노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자본주의 하에 주식회사들은 이윤 극대화, 주가 높이는 거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스페인 바스크 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스페인 10대 기업에 들어갑니다.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 일종의 대기업 그룹이에요. 그룹이기 때문에 이 밑에 여기 상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스클리, 에로스키 뭐 이런 다양한 그 밑에 회사들이 거의 한 300개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 큰 대기업의 국회처럼 협동조합은 1인 1표로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수로 투표를 하지만 그러니까 주식수를 많이 가진 사람이 회장이 되고 오너가 되죠. 그런데 협동조합은 그게 아니고 모든 조합원들은 많이 출자를 했건 적게 출자를 했건 1인 1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코퍼레이티브 컨그레스 의회죠. 의회를 가지고 있고 여기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인더스트리얼 그룹은 가장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산업체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리테일 그룹이라고 요즘 소매업을 리테일이라고 그래요. CU 같은 거죠. 아까 나온 에로스키가 동네마다 있는 우리나라 CU에 해당하는 게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이낸셜 그룹,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있고 이 밑에는 교육기관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총회가 있고 상임위원회 평의회로 되어 있고요. 289개의 단위로 되어 있고 이 중에 협동조합이 110개, 기타 179개, 자회사 이런 게 형성이 돼가지고 289개의 단위로 되어 있고 금융 부분, 유통 부분,
지식 부분, 산업 구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금융에는 은행업, 노동, 인민금고라는 게 있고, 유통 부분은 우리 동네에 있는 CU 같은 소매접이 협동조합으로 생협과 비슷하게 에로스키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부분은 대학교 1개, 기술연구소 12개, 그리고 몬드라곤 대학교라고 이 지역에 이 협동조합 중심으로 이제 거기서 일자리에서 일할 사람들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담당하는 몬드라곤 대학교, 이켈란, 이데코 이런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부분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5개 분야, 182개 가장 많은 회사가 있죠. 매출액도 제일 산업 분야가 큽니다. 그래서 이 무슨 삼성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그 지역을 먹여 살리고 서로 협력하면서,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의 주식회사들은 경쟁이 기본입니다. 경쟁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지만 협동조합은 협동과 뭘 추구해요? 협동과 그다음에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 일자리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몬드라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기 사진 나오는 분이 이게 호세 마리아 신부님이세요. 이분이 1941년에 이 바스크 지역에 가보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노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공대를 전공한 친구들 5명을 모아가지고 울고르라도 있고 이제 스페인은 파고르라고 돼 있는데 파고르라고 하는 가전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 5명으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코퍼레이션, 협동과 참여, 그리고 사회적 책임, 그리고 인노베이션 이 4대 가치를 내세우면서 호세 마리아 신부님이 이렇게 협동조합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말을 찾아보면 Cooperation is the powerful lever that multiplies our strength. 협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레버라고 하는 지렛대를 레버라고 해요. 뭐냐면 우리의 힘을 우리 혼자 하면 할 수 없지만 여럿이 하면 함께 하죠. 젓가락질 해봤어요? 젓가락 하나로 하는 거 찍어 먹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젓가락 2개가 있으면 굉장히 큰 파워풀한 몇 배, 몇십 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손도 한번 생각해요. 한 손으로 뭐 해보셨어요? 한 손으로 할 수 없는 거 2손이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럿이 함께 하면 훨씬 더 우리의 힘이 증대된다. 이런 신념하에서 청년들을 모티베이션 하는 거죠. 동기부여해서 이 몬드라곤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가전에서 시작한 이 회사가 유통, 금융, 교육 쪽으로 그룹을 형성해 가고 92년에는 이제 이름을 몬드라곤 그룹이라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가 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곳에서 서로 협력하며 살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스페인 지역에 이렇게 몬드라곤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는 실패 요인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첫 번째로 호세 마리아라는 신부님이 정말 잘 다독인 거죠. 저도 이 역할을 하고 싶은데 제가 리더십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내수 시장의 특성이라고 하는 그 몬드라곤 지역에 이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업체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있는 그 공대 출신 그 젊은 아이들한테 이것도 만들자, 이것도 만들자, 창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이 호세 마리아 신부가 협동을 강조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률을 강조합니다. 또 중요한 말 중에 부유한 개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 자본주의가 아니고 모든 개인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서로 협동하는 것이죠. 이기성보다는 이타성과 협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적으로 또 하나의 변수는 도덕률에 기초해서 체계적으로 잘 짜여진 내부 규칙들을 정관으로 만들어요. 공동체가 돌아가려면 규약을 만들어야 되고 약속을 만들어요. 그 약속이 정관이라고 그래요. 정관을 잘 만들어 가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함께 일하고 협력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절제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 몬드라곤은 어떻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는가 하는 이냐시오 이리사르의 책을 번역한 것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책에 나오는 성공 요인 한번 32가지를 뽑았는데, 첫 번째는 호세 마리아 신부님의 리더십과 응집력, 그 초기 창업자들의 응집력,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인간 개발과 참여, 그 다음에 지속적인 학습과 혁신. 그래서 32가지의 요인을 8대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사가지고 보시고, 결국은 한 공동체 조직이 발달하려면 훌륭한 리더가 있어야 되고, 구성원들이 다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며, 또 끝없이 그 조직 안에서 새롭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의 개발. 그래서 조직이 커가면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조직과 함께 솔리데러티, 서로 협력해서 하는 걸 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인 협력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과를 지향,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그냥 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끝없이 자본주의하고 이기려면 성과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지향, 고객 만족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끝없이 프로세스, 사실에 입각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32가지의 성공 요인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공 요인들만 있었느냐, 실패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 몬드라곤의 모체인 타고르, 아까 울고르라고 그랬죠. 이 가전회사가 파산을 합니다. 왜냐? 전 세계 가전이 이제 유통시장이 하면서 사실은 전 세계 가전시장을 먹은 게 삼성과 LG예요. 미국 가도 다 삼성과 LG가 코스트코의 맨 앞에 있습니다. 유럽 가도 LG가 엄청 가전을 지배했고, 하여튼 거기하고 싸워서 진 거죠. 그래서 이 모체인 파고르라고 하는 가전업체는 파산을 당하고 여기에 1,800명의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협동조합이지만 또 전 세계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실패를 맞이하게 됐느냐 살펴보면 너무 규모를 확장했어요. 그리고 효율성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 정신이 없는 값싼 해외 노동자들을 참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협동에 기초한 혁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뒤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탑 레벨 경쟁에서 아시아 가전업체인 삼성, LG에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도 쿠팡이 지배하고 미국은 아마존이 지배하고 있지만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이 뒤떨어져요. 그러나 이 몬드라곤이 다른 산업들이 튼튼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2017년 현재 이렇게 막 1,800명이 해고를 당했지만 이 사람들을 다시 다 재고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특징은 이 공동체 안에 놀고 있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튼튼한 그런 공동체다. 그래서 미국의 이 사람이 이런 분석을 10 레슨 해가지고 10가지의 교훈 이런 것들도 원전을 찾아가 보시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몬드라곤으로부터 앞으로 우리도 이제 공동체 경제를 통해서 정말 자치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인데 성공으로부터 얻는 교훈은 공동체 경제를 통해서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이 공동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한 소비. 그래서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지향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8대 영역 32개 항목의 성공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이 내생적으로 사회적 자본, 여러분이 이제 거버넌스 때에 우리 이은구 교수님하고도 함께 공부하겠지만 이 본딩 캐피탈이 굉장히 튼튼하게 형성이 되어야 결속력이죠. 결속력이 있어야
협동조합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외생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간 공간적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개발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요즘 메타버스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맞는 일자리와 일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대를 통해서 외연을 확장하고, 이거는 본딩 캐피탈이라고 보면 이거는 브리칭 캐피탈, 연결하는 거예요. 다리처럼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도 협동조합을 해서 우리 동네는 고구마 심으면 옆 동네는 감자를 심고 오이를 심고 수박을 심고, 그러면 서로 간에 분업과 전문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협동조합 정신을 살리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외딴 섬이 아니라 연결된 섬이다. 그리고 철저한 사업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완전히 퍼주기식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자본주의 기업체들보다도 우리가 더 효율성을 가지고 협동을 통한 효율성을 창출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이기심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창출하지만 우리 협동조합은 협동을 통해서 해야 되고, 고객을 또한 만족시켜야 돼요. 그냥 뭐 서로 협력하면 되겠지 하는 낭만적인 생각으로 안 되고, 굉장히 철저한 사업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 협동조합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탑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삼성전자가 하고 LG가 하고 현대자동차가 하는 거 우리 협동조합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앞으로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동소비, 유통, 생협, 농협 이 영역에서 협동조합으로 미들레벨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미들레벨을 통해서 중간 영역에 그런 경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1인 1표로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한 가운데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이 성공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실패로부터 배우는 교훈도 있어요. 지나친 사업 확장은 독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경제를 할 때 좀 일이 잘 된다고 막 사업을 확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내부에 협동조합원들이 있어야 되고, 정말 저 바깥에 경쟁자들하고 이 자본주의 시대의 이 기업체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키워가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그런 조합원 교육 이런 것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 활용하는 거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냥 치고 빠지는 거야. 빨리 여기서 돈 벌고 나갈 생각만 하고 있지, 정말 이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외국인 노동자를 쓴다 하더라도 엄격한 조합원 교육을 마친 후에 노동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히트앤드를 하는 노동자들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기적 성공이 아닌 중장기적인 성공의 목표를 둬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총회 조합원 교육을 통해서 이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비한 대책을 항상, 만약 이거 유비무환이라 준비를 하고 있으면 환란이 없다. 유비무환이에요. 그래서 실패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협동조합 하나. 근데 실패했을 때도 일자리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고용보험, 또 건강을 공동체에서 잃지 않아야 되니까 건강보험, 노령연금 등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구축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페인 몬드라고는 굉장히 큰 성공적인 공동체의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사례는 콜롬비아 지역의 가비오타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비오타스는 구글 어스에서 찾아가 보면 여기가 미국이고 멕시코고, 여기가 중미라고 하죠. 중미, 여기 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렇게 있고, 여기가 콜롬비아인데 콜롬비아의 한 지역 이름이 가비오타스입니다. 이 가비오타스는 콜롬비아 지역 북동부에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가에 사는 강갈매기의 이름이 가비오타스입니다. 베네수엘라도 지금 다 망했고 남미가 다 망한 나라가 됐죠. 콜롬비아도 내전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은 보고타 이쪽 지역에는 늘 전쟁이 있고 그렇게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에서 다 미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남미에 있는 사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어떻게든 보트 타고 요 플로리다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멕시코로 올라가든지. 그게 지금 남미의 현실입니다. 하여튼 그 험한 지역에 이 가비오타스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생태 공동체 가비오타스 이야기 2015년에 황대건이라는 분이 번역한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거는 이제 번역된 책이고 이 위에 있는 거 이건 번역된 책이고 원래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알렌 와이스만의 가비오타스. 원주민 언어로 가비오타스는 강갈매기를 의미하고 남미 콜롬비아 야노스 지역, 사바나 지역, 이제 풀밭 지역인 거죠. 여기는 누가 시작을 했느냐? 1971년에 콜롬비아의 파울로 루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공학을 한 사람인데 자기가 여기를 한번 여행해 보고 나서 여기에 좀 가서 생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분에 내요. 나랑 같이 여기에 가서 생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 사람들, 그래서 공학자들도 모이고 그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생태 공동체를 만들기로 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산업은 어떤 산업을 하냐? 태양열, 풍력 등 생태 에너지, 그리고 송진, 이 지역에 사바나 풀밭이었는데 소나무를 심어요. 소나무를 통해서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을 이용한 접착제, 수경농업, 농업을 이제 층층이 해가지고 하는, 그리고 바이오 디젤 이런 산업을 통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생태 공동체가 가비오타스. 몬드라곤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지만 여기는 하여튼 생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944년생이고 교육은 홈스쿨링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인 삼촌과 이 지역을 한번 여행하고 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좀 생태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이상주의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부르는 게 practical idealist, practical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주의자라고 하는 황무지에 이상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학자, 과학자들이 모집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알렌 와이즈만이라는 사람이 저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한번 갔다 와 보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책으로 낸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 지역이 생태 공동체 만들어 사는 그런 것들이 모범이 되기 때문에 지역 개발 자금을 공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롬비아는 굉장히 안 좋은, 우리나라 인구랑 비슷합니다. 5천만 명이죠. 우리나라가. 여기는 4,600만 명인데 여기 남미는 하여튼 흑역사가 있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서 완전히 원주민들을 죽이고 노예를 삼고 그런 와중에 혼혈이 생기고 20%의 스페인계 백인이 20%가 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지배계층입니다. 그리고 백인과 흑인의 혼혈인 뮬라트도 있고 메스티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맨날 집권 세력과 게릴라 세력의 무장투쟁이 일어나고 있어. 50년째 내전의 상황을 겪고 있고 굉장히 하여튼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사람들이 다 나라를 떠나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정말 허드렛 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비오타스라는 지역은 아주 작은 지역이지만 여기는 이제 중립지대예요. 총도 가지고 있지 않고. 네, 그래서 정부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정부에게 도움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정부에 대해 비판도 하지 않아요. 다만 유엔과 미주개발은행 이런 데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생존을 도모하고 있고 종교, 정치 이거 가지고 싸우면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밤이 샌지 안 끝나는 게 종교하고 정치예요. 여기로부터 중립을 지키고 있고 생태 중심의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한 200명이 살고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소나무 송진을 이용한 유기접착제, 태양력, 풍력을 이용한 전기 생산, 물펌프를 이용한 물 사용. 그러니까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 같기 때문에 생활광학, 생활과학을 하는 것이죠. 열대 약초를 재배해서 또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모든 주민이 프리 하우싱, 커뮤니티 밀스, 앤 스쿨링을 프리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기도 없고 경찰도 없고 감옥도 없고
시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공동체로 서로 총회 회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200명이고 학생은 또 그동안 300명이 배출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있는데 16개의 병상, 이제 무상 보건 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물론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건 별로 없고 스페인어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비영리 재단법인인 가비오타스 센터가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험한 지역에 어떻게 이런 생태 공동체를 만들어 살 수 있느냐? 성공 요인, 실패 요인이 있겠죠. 사람들이 내전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지역, 우리로 따지면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이 많이 보죠. 그런 세상에 살고 싶은 사람들, 평화로운 공동체. 그런데 나는 자연인이라도 제가 늘 불평인 게 뭐냐, 왜 혼자 사냐 말이에요. 좀 같이 살아야 더 행복하고 재밌는데. 평화로운 공동체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중에 공학자,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여기 가서 전기도 만들고 저 약초도 개발하고 작업자족할 수 있는 이런 농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정학과라 문과적 지식이지만 저는 어릴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농사를 졌어요. 저는 농사 짓는 거 진짜 뼛속에 사무치게 있는데 이런 공학적인 훈련을 우리 문과생들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무튼 이런 특성들이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도 뭐 승승장구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 자금을 받아서 한때 잘 올라왔지만 그래도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열대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석유 가격이 하락하고 보조금이 폐지되면 태양열이 잘 안 팔렸어요. 돈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열 전지판 팔아가지고 이걸로 먹거리를 사다 먹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태양열 전지판 가지고는 돈을 못 버니까 새로운 산업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만들어낸 게 소나무예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하나도 없었는데 소나무를 심어보니까 잘 자라요. 소나무를 재배하고 25년 동안 길러서 여기서 송진을 가지고 천연 접착제를 만들고 또 천연 살충제도 만들고 그 지역에서 가능한 산물들을 가지고 약초 연구소도 만들고 이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이 밖에도 커피, 광천수, 생수회사 이런 것들을 수익 창출해서 이제 그 농사져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또 사와야 되니까 이게 전혀 이게 이 무역이 없이 사는 게 아니고 바깥 세상하고 교육을 하면서 사는데 이렇게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면 이런 소득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가비오타스 공동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보면은 제가 이제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 만들고 여기서도 이제 공동체 자치를 실험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선배하고 하려고 여기 학교에 창업전에도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 사무실도 있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는 할 수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H2M 그랬잖아요. 우리 살아가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해야 되고 휴머니티 인성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돈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H2M D예요. D가 뭐냐면 dream이에요. 드림이 있어야 꿈이 있어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짧은 1년의 꿈이든 한 3년의 꿈이든 10년의 꿈이든 마음속에 꿈을 그리고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올로 루갈이라는 사람도 별명이 Brilliant Young Dreamer였어요. The real crisis isn't lack of resources. 돈이 없어서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기는 뭐냐면 lack of imagination. 상상력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꿈이 없으면 그건 죽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practical idealist라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실용성,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실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능력, 역량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제 고향에 가서 마중물 농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농장 만들면 농사 지으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먹거리를 제가 제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무직 직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엑셀 배워야 되고 파워포인트, 한글, 그 다음에 통계, SPSS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실용적인 능력을 함께 키워야 된다 하는 그런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공학, 자연과학이 통합된, 융합된 접근이 필요하고 그들이 서로 상상력을 기반으로 협력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리적, 시대적, 사회문화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게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요인들을 분석해서 각 공동체마다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을 따져가면서 전략적으로 강점과 이 기회가 왔을 때 강점을 살려서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공동체 구성원의 교육, 보건, 복지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서 사회 안전망을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개인주의 사회는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든든하잖아요. 그러나 이 공동체 사회는 내 뒤에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이 있으니까 내가 든든해. 내가 일자리를 잃어도 여기서 나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주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이 우리 공동체가 해줄 거야. 이런 신념과 신뢰가 있을 때에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3장에서는 해외 사례 두 군데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 제 14장에서는 국내 사례 두 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또 14장 동영상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